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수 일단 빨간불 켜고 있는 흐름이 나타났죠. 지금 코스닥은 1.6% 상승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두 합해서 한 2,000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나 게임주 중심의 강세가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낙폭과대 종목의 반등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인가? 오늘 사연관 차장님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좀 시원하게 올라주는 흐름이 네. 최근에 들어 뭐 띄엄띄엄 있을지언정 자주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각 시장 현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머니맵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장에 하락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강했던 2차 전지 쪽에서도 오늘은 다른 종목으로 조금 온기가 번져나가면서 보합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 쪽이 괜찮죠. 셀트리온 그룹주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장하고 있고요. 바이오 시밀러 시장 기대도 있습니다. 차장님 쪽에 자동차도 오늘 강해요. 증권사 곳곳에서 조금 보수적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만 현대차, 기아 모두 다 올라서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좋네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은 질문을 그래도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에서 골라봤어요. NC소프트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매수하는 종목 3위권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한 6% 정도 오름세인데 반가워요. 근데 반갑긴 한데 이게 내일도 모레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시원한 시장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올랐다가 지금 지수를 반납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 쪽에서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좋게 시작했으나 이게 정강후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초반 수급으로부터 좀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NC소프트를 위시한 게임주가 전부 다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로블록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20%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실적과는 무관하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플랫폼의 힘인 것 같아요. 이 지금 당장 숫자가 나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그 플랫폼 안에 가둬져 있고 거기에서 반복적인 소비 행태를 결국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플랫폼의 힘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유동성이 들어왔던 것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는 시기다 보니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가 좀 힘들어요.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이제 또 돌고 도는 흐름 속에서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될 텐데 지금의 상승이 그렇게 가는 길목의 초입에 있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단발적인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임 개발 역량은 충분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리니지라는 엄청난 IP를 통해서 게임 개발사의 역량은 확실하게 입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22년 4분기로 예정됐었던 2개의 신작 발매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일정이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 굉장히 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일단 올해까지는 실적이 하향되긴 하겠지만 컨센서스 정도에는 부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일단은 감익이 불가피하고 굉장히 좀 좋지 않아질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이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종목에 대해서 지분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과 같은 연준의 긴축 기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을까?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속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확신을 내리기 어렵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잠금 해제 종목은 어떤 걸 주셨을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SPG, 감속기 최강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죠. 포인트 한번 들어가 보죠. SPG 감속기란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 관절 부분에 감속기가 다 들어갈 거라 이 시장이 커질 거야 이러면서 테슬라 ARD 앞두고 좀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시장과 같이 좀 밀렸는데 감속기 얘기해 볼까요? 네, 감속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감속기가 뭔지 제대로 좀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산업용 에너지 중장 배양 플랜트 안 들어가는 곳이 없고요. 일단은 기계라던가 공작 기계, 설비에 모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감속기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감속기는 이제 회전 운동을 모터가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기어의 연결 속도 자체를 늦춰줘서 토크,
힘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로봇의 메커니즘이 인지, 판단, 구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상 구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동 속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또 나눠져요. 여기에서 이제 서브 모터, 제어기, 감속기가 있는데 감속기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로봇 관련된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감속기가 가장 필수적인 부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그림을 아마 보시면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좀 준비해 왔는데 이게 쉐보레 홈페이지에서 떠온 거예요. 볼트, 이 전기차에 장착돼 있는 감속기예요. 역시나 모터가 들어가서 이 전기가 모터를 돌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모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감속기가 들어가서 속도를 줄여주면서 토크를 높이고 차를 굴러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밀 감속기, 반도체 장비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 될 것 같고요. 이 SPG라는 업체는 국내 감속기 업체 중에서는 국내 점유율 55%로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리고 또 고무적인 부분들이 예전엔 일본이 거의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걸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단 국내에서는 레퍼런스를 인정받아서 점점점 더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초정밀 감속기, 소형 감속기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까지 봤을 때는 산업용과 서비스용이 7대3 정도, 이건 전체 시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더 요즘에 여러분들도 실생활에서 느끼시겠지만 우리 서비스용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로 침투되고 있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무인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것들 많이 돌아다니고요. 이제 닭 같은 것도 로봇이 튀기죠. 그래서 정말로 이 침투율이 빨라지면서 점점 더 고부가 가치 제품인 소형 감속기, 정밀 감속기가 들어가는 서비스용의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기업의 전방 산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각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본 업체들이 상당수 이쪽에서는 기술력을 입증하고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이 업체들이 약간 생산을 좀 맞아요. 이제 낮췄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수요가 늘어날 때 SPG가 수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왜 수요가 늘어나는지 다음 포인트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든든한 지원. 든든한 지원이라는 건 결국 뭐 굵직한 업체들과 SPG가 손을 잡아간다 이런 거겠죠? 맞아요.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근데 그 미래를 확실하게 만드는 건 돈과 투자예요. 그래서 그 트렌드를 만들어 버리면 결국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소비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반복됐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까지 점점 더 트렌드는 4차 산업에 맞춰서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전부 다 로봇에 엄청나게들 관심이 많아요. 네. 이게 전부 로봇만 하던 업체들만 관심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인건비라던가 이런 부분들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던 영역까지 대체하려는 수요들, 그래서 산업용 그리고 기존에 인간이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용, 이게 전부 다 같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지금 현재 주가의 등락과는 관계없이 이런 로봇 분야에 엄청나게 막대한 자금들을 투입을 하면서 이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PG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수출 비중이 70%에 달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를 확고하게 가져가면서 일본 업체들이 독점하던 시장을 지금 조금씩 깨서 자기의 시장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일본 업체들에서도 지금 이쪽으로 OEM 주문을 주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일본 감속기 업체도 이 SPG, OEM 상표를 붙여서 나가는 이런 부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무리로 앞으로 이 감속기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뭐 구체적인 수치화를 네. 조금 해보죠.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요. 네. 일단은 성장성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피부로 느끼면서 로봇의 침투율이 전부 다 빨라지고 점점 더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그리고 실적들이 올라갈 때가 되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감속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20조 정도의 시장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정밀 감속기가 5조 원이었어요. 그래서 연평균으로 봤을 때에는 7에서 10%를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집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대 시장은 중국입니다.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글로벌 수요의 절반을 중국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도는 당분간은 깨지진 않을 것 같아요. 2028년에도 중국의 비중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65%까지 늘어나면서 중국이 굉장히 이런 공산당 국가로 알려 있지만 이런 4차 산업 관련돼서 정말로 가열차게 이런 산업들을 키우고 있구나라는 부러움도 좀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도 산업용 로봇 분야가 굉장히 커요.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서비스용 로봇의 매출 비중이 올라오면서 더욱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트렌드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뭐 일본 쪽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SPG 현재도 잘 해왔고 중대형뿐만 아니라 소형 쪽에서도 정밀 감속기 SH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보이고 있고 레퍼런스를 확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본이 어려운 시기에 업체들이 좀 줄였어요. 캐파 증설이 아니었고 오히려 줄이는 행보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해서는 SPG가 상당 부분을 조금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얼마 정도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한 2% 오르다가 지금은 4% 정도 올라가면서 네. 19,550원입니다. 목표 라인 잡아주세요. 글쎄요. 일단은 로봇이 뜨거운 화두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성장주 이런 쪽들 물론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장의 변동성이 완벽하게 해결이 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6,000원 정도까지 조금 분할 매수 천천히 해보신 뒤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2,000원 보고요. 거기 달성하면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2,000원의 목표 주가 잡아봤습니다. SPG 그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장의 시장에서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 섹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 일단 뭐 본업부터 제대로 보면 OLED의 숨겨진 고수. OLED 소형 증착 장비 세계 점유율 1위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선익 시스템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최근에 좀 급등이 있었었죠. 그런데 또 가파른 차익 실현에 아직까지는 어려운 매크로적인 시장 환경에서 단기적인 매매들만 조금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는 독보적으로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강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이고요. R&D, 물질 공급용 양산을 위한 중소형 증착기 시장 점유율도 80% 이상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증착기에서는 선익 시스템이 굉장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속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6세대 대형 증착 장비까지 개발하면서 LG 디스플레이 라인 쪽에 공급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 증착기의 양산이 가능한 업체는 일본의 캐논 도키 그리고 선익 시스템밖에 없어요. 그것도 기존에는 일본 업체들이 독점해오던 시장을 또 깼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기업들이 전부 다 일본이 하던 시장의 기술력을 가져온 기업들이네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라던가 덕산 네오룩스뿐만 아니라 BOE, CSOT 같은 중국 고객들까지 다양하게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강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두 종목으로 오늘 뭐 컨셉을 애국주로 밀어봐야 될 그러네요. 것인지. 네, 일단 첫 번째 네. 포인트 잡아봤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오늘장에 이 종목을 끌고 있는 힘 메타버스가 될 것 같은데요. 선익 시스템 오늘은 뭐 로블록스 관련해서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주목을 맞아요. 받아서 올라가는데 관련 종목들이 지금 장초 대비 음봉 그리고 있어요. 네네. 상승이긴 합니다만. 네. 선익 시스템 어떤 포인트로 메타버스에서 대응을 짜봐야 될지요? 글쎄요. 일단은 디스플레이 업황 본업 자체가 조금 우호적인 시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또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들에 관련주들,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은 메타버스 산업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급성장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천억 달러가 예상이 되는데 이게 한 7년 정도 후인 2030년에는 5조 달러로 무려 25배, 7년간 25배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분야예요. 정말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대규모의 자금을 집행하고 투자하면서 애플이라던가 메타, 구글 이런 쪽들이 뭐 AR, VR, XR, MR 같은 관련 기기들을 대거 출시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메타도 지금 AR과 VR이 혼합된 MR 프리미엄 헤드셋을 이미 출시를 했죠.
가격대가 전작 대비해서 3배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인데 이렇게 비싸게 파느냐? 조금은 나온 당시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메타가 분명히 이 분야를 선도해 나가는 기업임에는 분명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애플과 구글 이런 쪽들의 기기들도 점점 더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으면은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 설정 등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해지는데 일단 실적도 점검을 해보죠. 사실 이게 네. 그렇게 실적이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그동안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좀 업황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교보증권 쪽에 이제 컨센서스 나온 거를 뽑아왔는데요. 매출액이 분기별로 봤을 때 조금 1분기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2분기에는 200억을 넘기면서 회복되는 모습들 나왔고요. 그리고 적자, 흑자, 적자, 흑자 이렇게 계속 좀 반복되는 모습을 네. 보이다가 흑자 전환을 좀 의미 있게 했어요. 23억대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10%가 넘기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재무 구조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부채 비율이 44%밖에 안 되는데 유보율은 1,600%가 넘어요. 그러면 어려운 시기에도 잘 버텨나갈 수 있는 체력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글로벌 기업들의 의지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향후의 방향성 자체는 주가와는 관계없을 수 있지만 방향성은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차트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실 건데요. 작년 5월 그리고 9월, 올해 3월 또 올해 9월 급등 나왔다가 또 쭈르륵 미끌리는 흐름이 계속 맞아요. 반복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지난해 고점 대비한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사실 오늘도 반짝하고 이렇게 쭉 그럴 수 있죠. 꺾여버리면 네. 어떡해요. 이게 기대감들이 항상 선반영되면서 주가의 형성이 되다 보니까 주가 등락은 그동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달라지고 있죠. 관련된 기기들이 대거 출시될 예정에 있고요.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이런 뒷받침들도 전부 다 되어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매수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매크로적인 부분이 완벽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한 35월선 정도가 위치가 되어 있는 15,000원까지 천천히 좀 분할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 매물대 하단에 23,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매물대 상단 쪽에 있는 27,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라인과 전략 또 살펴주셨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현금 여력이 없는 투자자라면 선익시스템과 SPG 둘 중에 뭘 더 권하시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일단은 SPG가 조금 더 실적은 빠르게 잘 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실는다라고 했을 때는 현금으로 SPG 한 70% 그리고 선익 시스템에는 30% 정도 비율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또 공부해봄직한 종목들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좀 두고 보시면서 말씀 주신 가격 라인 잘 대응하셔서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사용관 차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